인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디자인 전산 활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써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학 다니면서 많은 작업을 할 때 파워포인트를 많이 할 거고, 아마 2학년 때부터는 아마 팀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기능적으로 알려드릴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디자인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 파워포인트를 쓸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를 키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 태블릿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보시면 그림 넣는 거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주로 이거 다 안 쓰고 그냥 빈 화면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써요. 그리고 그냥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드는데, 이게 첫 번째 파워포인트 첫 장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은, 자, 일단 글자를 써야겠죠. 그래서 그 글자는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삽입에 가보시면은 텍스트 글자가 있을 거예요. 텍스트 글자 라고 해서 클릭 해서 하시는데, 파워포인트 만들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만들기 이런 식으로 썼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걸 잡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잡으신 다음에 글자 크기를 조절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글자 크기가 될 거고요. 그쵸? 근데 이걸 할 때 여기 센터가 어디, 가운데가 어딘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보기라고 있어요. 보기 가면은 눈금자, 눈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은 안내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안내선을 하나 꺼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 이 화면에서의 중앙이 어딘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자, 얘를 여기 가운데에 맞추겠다, 얘를 위로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만드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화면 출력할 때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 보시면 보기에서 안내선 정도는 좀 꺼내놓고 작업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글자를 쓸 건데, 자, 또 뭐가 써야 되냐? 일단 이 발표 날짜가 쓰여있죠. 2020년 04 오늘 며칠이죠? 모르겠어요. 24일이라고 합시다. 24 해놓고 난 다음에 얘도 어디로 했어요? 여기 딱 가운데 맞춰야겠죠. 일단 발표하는 날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24포인트 이 정도.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 헤드라인 글자가 제일 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지, 48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춰 놓고 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자의 성명이라던가 소속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또 글자를 써도 되지만, 얘를 잡고 난 다음에, 자, 얘를,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 얘가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고, 얘는 정렬할 때, 홈에서 정렬할 때 가운데 글자로 정렬하겠습니다. 가운데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쓸 수 있겠죠. 디자인 공학과 임기석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아마 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까는 파워포인트는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자, 이 표시는 뭐냐면 지금 일정 간격으로 띄우겠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가면은 센터를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폰트가 너무 애매하다 그러면 요 정도에 올려줘도 좋고, 얘를 요 정도에 올리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이제 포인트를 주겠다라고 하면 삽입, 그 다음에 글자 도형 중에서, 자, 여기다가 뭔가 여기 이런 식으로 좀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하고 났다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안 보이죠. 왜냐면 레이어가
얘가 더 상위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오른쪽 눌러서 자,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얘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글자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걸 잡은 다음에 오른쪽을 눌러서 보시면 뭐가냐면 다시 이쪽에서 할게요. 여기 잡아서 보시면 뭐가냐면 도형의 서식이 있어요. 서식. 어떻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거에 관련돼서 좀 이제 수정하겠다. 요걸로 위에서 수정해도 되지만 전 주로 어떻게 하면 얘를 오른쪽 잡아서 도형 서식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채우기 선 이렇게 있는데, 채우기라는 건 여기 안에 색깔을 채우는 거. 채우기는 약간, 녹색? 뭐 이런 식으로 녹색? 녹색 너무 촌스러운데? 파란색? 요 정도? 요런 거. 원하는 색깔 딱 주고. 요 정도? 주고. 채우기가 끝났으면은 선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으면은 선 없음 이런 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발표하는 주제가 뭐냐에 따라, 그래서 저는 주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쭉 수직으로 해요. 컨트롤은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 전산 활용.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첫 장은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첫 장을 만드시고,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줄이셔도 좋고요. 보일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볼드체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다 포인트를 좀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얘를 얇게 놔요. 얇게. 여기 얇게 이런 식으로 얇게 놓은 다음에 얘의 색깔을 좀 더 진하게 칠해요. 자, 그래서 뭐하냐, 여기다가 저는 서브 타이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만들기 요건데 얘를 좀 줄여서, 자, 얘를 좀 줄여서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여기다가 가운데 여기다 좀 서브 타이틀 전체 잡아서 얘와 얘 이렇게 잡아서 얘를 이 정도에 놓고, 이렇게. 자, 여기인데 얘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주로 글자를 뭐 흰색으로 놓겠다. 볼드체 딱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파워포인트 만들기 뭐뭐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나오는데, 학생들이 가끔 파워포인트 작업을 갖고 와서 저한테 발표할 때 기존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태블릿들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태블릿들을 갖고 와서 뭐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거 보시면 여기 애니메이션에 와서 뭐 날아가기, 뭐 얘가 나타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블릿 쓰게 되면은 그 태블릿 때문에 내용이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한 장에 한두 개 정도만 딱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습들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도 저는 그냥 빈 화면을 잡아요. 근데 봤더니만 요게 마음에 들었어, 혹은 요게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놔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 여기 위에다가 딱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다가도 이제 텍스트 글자 이용해서, 자, 뭐냐면은 파워포인트 이해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죠. 파워포인트 이해하기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얘도 글자 폰트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주시고, 그 다음에 볼드체 줘서 얘를 여기다 올려놓게, 이렇게. 자, 이렇게 안 보이니까 얘는 글자 색깔을 하얀색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뭐 이 색깔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파워포인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파워포인트 이해하기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내용 전달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를 약간 그라데이션 같은 걸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라데이션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그라데이션 채우기인데, 자, 요걸 조금 채우기, 네, 그라데이션 채우기인데, 여기서 요쪽에 잡아야겠죠? 자, 채우기. 여기 보시면 다 있는데, 채우기에 가셔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라데이션인데 요쪽으로 할 거냐, 요쪽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주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할까, 요거군요. 자,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 요 색깔을 아까 원했던 색깔, 요거 방향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요쪽으로 좀 가겠다. 그래서 요거 필요 없으면 지우시고, 요거 지우시고, 얘를 이렇게 45도 아니야, 뭐 이렇게 준다 그러고, 여기를 뭐 흰색 줘서 이렇게 주셔서, 여기다가는 회사 로고라든가 학과 홈페이지 뭐 이런 걸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색깔이 너무 덜 진하다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진하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고, 아니 여기다가 또 하나 컬러바를 만들어서 얘는 색상이 한 요정도 돼서 얘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주시는데 디자인을 할 때 그라데이션을 너무 세게 주면 혹은 불필요하게 주게 되면은 굉장히 어색한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여기다가 이제 도형 같은 거 만들어서 자, 얘는 뭐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는 뭐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복사가 되고 시프트 누르면 수직 수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얘는 뭐다,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 간격이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얘를 3개를 잡아요. 시프트 누르시면 다중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맞춤이라는 게 뜰 겁니다. 그래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그러면 간격이 동일하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색상을 다른 걸 주겠다, 채우기 봤더니만 이런 색상을 준다고 합시다. 혹은 얘가 점점점 발전하는 뭔가 있다, 이렇게 놓으시면, 그러니까 얘를 가까이 놓으시면은 이렇게 가이드가 떠요. 그래서 가이드를 잘 이용하시면 되고, 발전하는 단계가 있다, 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화살표 같은 걸 줄 수도 있겠죠. 화살표, 이렇게 해서 화살표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얘는 색상을 뭘로 할까요? 얘는 약간 빨간색 너무 센가? 그럼 빨간색 합시다. 그 다음에 윤곽선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있고, Shift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놓고서 봤더니만 얘가 정중앙이 아니네, 그럼 이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혹은 얘 잡은 다음에 맞춤 이런 걸 보셔서 중간 맞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편하겠죠. 자, 이때까지는 여기 박스를 만든 다음에 제가 글자를 썼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여기를 잡아서 오른쪽 눌러보면 뭐냐면 텍스트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편집해가지고 여기다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 뭐로 할까요? 사용법 뭐 이렇게 합시다. 사용법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글자 폰트 크기는 자, 여기서 맑은 고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안에다가 폰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 편집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텍스트 글자를 하나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번 사용법 응용하기
뭐 응용하기, 응용법,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이렇게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얘를 똑같다, 얘가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서식복사 있어요. 서식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탁 만들어져요. 그냥 저는 주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바뀌더라도 얘는 뭐 영향 없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고요. 물론 요걸 해서 이렇게 바꿔서 쓰는 분도 있어요. 저는 주로 이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글자가 커야 되고 어떤 때는 작아야 되고 어쩔 땐 막 그러기 때문에 그냥 글자 상태가 살아 있으면은 얘가 얘를 뭐 요렇게 작게 하겠다, 얘를 크게 하겠다. 이게 저는 직관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하냐? 텍스트 편집 3번 만들기 제작 뭐 이렇게 합시다. 제작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또 폰트 크기를 하겠다면 얘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서식 복사 이용해서 얘를 붙여넣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 이해하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봤더니만 요거와 요거 색깔이 너무 세다. 그러면 얘를 잡아서 채우기 색상을 좀 옅게 이렇게 옅게 하겠다. 윤곽선은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다 또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슬라이드 복제를 하나 해요. 복제를 한 다음에 작업을 많이 합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디자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런 태블릿들이 있어서 이걸 쓰거나 혹은 내가 회사에서 쓰는 태블릿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어떤 태블릿을 만들 수도 있어요. 태블릿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태블릿 만드는 것보다는 그때마다 느낌적으로 혹은 디자인적으로 그냥 작업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미지를 놓고 싶은데 이미지를 놓을 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자, 제가 포토샵에서 한번 이미지를 하나 꺼내 볼게요. 자, 포토샵에서 번호 이미지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때 나올 건데 이 번호인데 여기서 나는 여기 이 번호의 동그라미가 좋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런 식으로 밑에 Shift 누르시면 정비례해서 갈 수 있죠. 이렇게 번호의 이런 모습을 딱 만들고 싶다. 그래서 Ctrl C, Ctrl N 그러면 새 창 열기가 돼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에디트에서 Ctrl C가 카피 그 다음에 여기서 Ctrl N이 새 창 열기예요. 그래서 96 dpi 오케이 이렇게 해서 붙여넣었어요. 붙여넣어서 보면은 요런 마크 요런 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요런 표시는 투명하다 라는 표시죠.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이제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Save for Web이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4개 이렇게 놓게 했습니다. 자, GIF 파일로 얘를 저장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색상이 256개의 색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천연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여기 사진을 이렇게 드러내겠다 라고 했을 때 GIF로 하게 되면은 색상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GIF 아니다 보나 JPG를 쓰겠다 하면 JPG를 쓰면 문제가 없는데 JPG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하얀색이 생겨요. 일단 JPG로 한 장을 저장해 볼게요. 그래서 얘를 세이브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JPG 번호 JPG 이렇게 저장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혹은 저는 이제 저장할 때 어떻게 하냐 Save for Web에서 자, 저는 PNG 파일로 저장을 많이 해요. PNG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PNG 번호 PNG 파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호 여기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 여기 번호를 위해서 여기 어떤 이미지를 한 장 깔았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윤곽선 없는 걸로 할게요. 윤곽선 없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깔았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저는 바꿀 게 뭐냐면 이미지 넣기. 뭐 이렇게 바꿨다고 합시다. 여기가 너무 크니까 이 정도로 놓게요. 이 정도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놓겠다 그러면 이제 넣는 거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이용해서 바탕화면에,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번호 JPG를 넣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옆끝이 어떻게 하얀색이 되죠? 그러면 이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회색으로 바꿉시다. 회색. 진한 회색. 와,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냐? PNG 파일 가져오셔야 돼요. PNG 파일을 가져오시면 어떻게 되냐? 옆이 어떻게 돼요? 투명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올려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 글자를 쓰겠다. 자, 그래서 텍스트 이용해서 여기다 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텍스트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써서 JPG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가운데 정렬하고 얘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이쯤에다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JPG 이미지 넣기. 글자 폰트가 좀 더 진하게 보이겠다. JPG 20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그래서 PNG 파일 이미지 넣기. 그래서 이렇게 Shift 누르시면 수직 수평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신 다음에 무슨 파일로 저장해야 되냐면 PNG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이런 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봤더니만 여기에 또 뭔가 있어야겠다. 자, 여기 뭔가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어떤 이미지를 하나 놓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글자를 하나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윤곽선은 없는 걸로 할 거고, 자, 채우기는 자, 검정색인데, 그럼 검정색에다 글자를 써도 되지만 이제 뭐가 있냐면 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투명도. 그래서 투명도를 좀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뭐 아까 텍스트 JPG와 PNG의 차이,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해줘서 홈 이런 데에서 요걸 잡고 폰트 이게 너무 크다. 이렇게 좀 줄여서 이 정도에 놓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겠죠. 혹은 얘 글자가 너무 크다. 얘를 좀 줄여서 그 다음 뭐 얘가 앞으로 가겠다 하면 앞으로 올려오시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좀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얘는 여기가 너무 안 됐다 그러면 얘와 얘 컨트롤 키 잡은 다음에 얘를 좀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컨트롤 키 잡은 다음에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은
가지고 작업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넣을 때는 무조건 무슨 파일로 뽑아라? png 파일로 작업을 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세이브 웹이라고 했는데 세이브 웹이 아니어도 좋아요. 보시면 여기 세이브 에즈에 가보시면은 이런데 보시면은 뭐 png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세이브 for 웹이라는 기능은 뭐냐면 웹상에서 용량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안 깨지고 가져갈 거냐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다가 뭐냐 복제 이용해서 자, 이런 거 지운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를 넣냐 표 넣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표 넣기 표는 어디 넣냐 일단 삽입에 어딘가 뭔가 넣겠다면 여기 보시면 있고 표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표 양식은 여기 뭐 디자인적으로 볼 때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쓰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다 아니면 이렇게 쓰겠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느냐 얘를 잡을 때는 홈에 가져서 얘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로 하겠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방향은 중간중으로 만들 거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1번 뭐 여기다가는 2번 요걸 싹 다 잡아서 여기 전체를 잡아서 텍스트 방향 중간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2번 3번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로 하면 하나씩 변할 수 있는 거고 얘를 전체를 잡게 되면 어떻게 해야 전체를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 크기를 이 정도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죠. 혹은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하겠다 여기를 좀 더 진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느냐 자 단색 채우기 뭐 이런 걸 찾아서 여기 넣으시면 되겠죠. 단색 채우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눌러서 채우기도 있지만 뭐 합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파워포인트 만들 때 첫 화면에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 제목 그 다음에 부제목이 있어야 될 거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내 소속 그 다음에 발표자 이름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인지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실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잘 표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 png 파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서 디자인과에서 발표를 하시면은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같은 걸 하는데 이제 글자 같은 거 쓸 때 여기 글자 같은 거 쓸 때 학생들 중에 막 여기 막 예쁜 글자를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컴퓨터에 가서 발표를 할 때 그 폰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글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그 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삐져나오거나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쓰는 폰트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글 쓸 때는 무조건 맑은 고딕 쓰세요. 맑은 고딕으로 했다고 해서 디자인적으로 뭐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맑은 고딕이 기본 폰트이지만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고딕이나 기본적인 쓸 수 있는 폰트들 어느 컴퓨터에 있는 폰트들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또 보여드릴 거냐면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번호였죠. 그쵸? 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요거까지 뭐 괜찮다고 합시다. 근데 보시면은 뭐 글자 크기나 뭐 정렬도 전혀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쓰면서 정렬하는 연습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뭐 여기까지는 좋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구구절절하게 너무 많은 얘기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은 파워포인트는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이 있으면은 누구도 듣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라 했더니만 이 번호가 깔리면서 똑같이 글자 써있죠. 이게 유명한 그 번호 파워포인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번호 파워포인트를 디자인적으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죄가 없어요. 그쵸? 이 번호를 굳이 깔 필요 없는데, 만약에 이 번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하는 파워포인트다 그럴 때는 좀 디자인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좀 있길래 요건 다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좌우 대칭 반으로 나누면서 그때 번호가 정면에 있지 않고 살짝 옆으로 있으면서 이게 눈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투명도를 깔아놓고서, 불투명도를 깔아놓고서 얘가 메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제목이 정확히 보이겠죠. 아니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약간 그 불투명을 주면서 가운데다 정확히 쓰던가. 요건 다 삭제했습니다. 아니면 이쪽에 이렇게 놓으면서 여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다른 색깔로 한번 더 강조를 해주는 게 있죠. 지금 보시면 검정색에 노란색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아니면 위에다가 정확하게 쓰던가.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런 테두리 하나를 주면은 사람들이 게슈탈트적으로 여기 안쪽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일단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게 잘 돼야지만 파워포인트가 되고요. 파워포인트 할 때 한 서너 장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얘기한 다음에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자극을 주고 난 다음에 내 얘기를 끌고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구글절절하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정확히 보여줄 거냐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싸리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미지를 적절하게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의 아이폰 프레젠테이션 2007년도 영상을 한번 보면서 스티븐 잡스가 어떤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했길래,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했길래 사람들이 호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이걸 보고 있습니다. Well, today we're introducing three revolutionary. 자, 보시면은 일단 나는 애플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First one is a widescreen iPod with 자, touch 아이팟이 controls. 나왔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아이팟은 이 다이얼 형태의 터치 스크린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 감상을 하거나 음악을 검색하는 데 굉장히 편했거든요. The second is a 근데 revolutionary. 아이팟의 문제점은 전화기가 없었죠. 그래서 전화기를 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And the third 그 다음에 전화기도 있지만 is a 인터넷도 되어야 되지 breakthrough 않겠냐.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자, 보시면 파워포인트에 구구절절하게 많은 얘기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나의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넣겠다라는 And a 거예요.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아이팟, 폰, and an internet 그 communication. 다음에 인터넷,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An iPod, a phone. 좀 이걸 재밌게 풀어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이 세 가지 기능이 아이폰이라고 출시되는 이 제품의 핵심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Phone. Today,
Today, Apple is going to 그냥 너무 reinvent 많은 the 얘기, phone. 엄청 많은 얘기를 쓰면은 사람들이 집중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하는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팟에다가 이제 어때요? 다이얼 로고를 이렇게 달았죠? Actually, here it is, but we're gonna leave it there for now. So, 이렇게 만들면 제품이 팔리겠어요? 절대 안 팔리겠죠? let me talk about a category 자, of 그래서 things that 이 Mr. 아이폰이 Ansel 나오기 calls 전에 smartphones.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So 그 they say. 타회사, And, 경쟁 회사들의 they 제품들을 typically 한번 combine 보도록 a 하겠습니다. phone plus some email capability, plus they say it's the internet, sort of the baby internet, into one device, and they all have these plastic little keyboards on 근데 them. 문제는 뭐냐면, And the problem is that 이거를 이제 they're not so 검색을 하거나 smart. 인터넷을 하거나 And they're 뭘 not 할 so 때는 easy 어떻게 to 하면 키보드가 use. 있어야 돼요. 그쵸? If you kind of make a 그래서 business school on 대부분의 one graph 이런 of the 축소를 smart 보게 axis 되면은 and the easy to use axis, phones, regular cell phones are kind of right 그냥 there. They're not so 일반적인 smart, 폰은 저 아래 you know, not so easy 있는 to 거죠. use. 그냥 전화하는 기능으로 있을 But 거고요. smartphones are definitely a little smarter, but they actually are harder to use. 그 다음에 좀 최신 기종들은 저쪽에 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나 We don't want to do either one.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What 거죠. we want to do is make a leapfrog product that is way smarter than any mobile device has ever been, and super 사용하기 easy. 쉬우면서 This 스마트한 is what I 아이폰의 위치는 저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so 시장, 스마트 모바일스라던가 아니면 핸드폰 시장에서는 다른 거다. 아이폰은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with a revolutionary user interface. 자, UI라는 게 있는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Result of 사용자 years 환경, of research 그러니까 and 내가 development, 컴퓨터를 사용할 때 쓰는 이런 것들이 and of 있다. course it's an interplay of hardware and software. Now, why do we need a revolutionary user interface? I mean, 자, 이건 here's 좀 four 넘어갈게요. smartphones, 자, 이거 보시면 Motorola Q,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Treo,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항상 붙어 있고 스크린이 되게 What's wrong 작았어요. with their user interfaces? Well, the problem with them is really sort of in the bottom 지금 40. 뭐냐면 It's, 기존에 it's this 있는 stuff right here. 이 40%, 한 They all have 기기의 these keyboards 40%, 절반 that are there, whether 안 you 되는 need 정도의 them 요 or not, to be 정도가 there. And 불필요하게 they all have these 너무 control 많다라는 buttons 거죠. that are fixed in plastic and are the same for every application. Well, every application wants a slightly different user interface, a slightly optimized set of buttons just for it. And what happens if you think of a great idea 6 months from now? You can't run around and add a button to these things. They're already shipped. So what do you do?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디자인이 발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또 사야 된다는 거죠. Down the road, if you think of another great idea you want to add to this product. Well, how do you solve this? 그래서 It turns 저 out we 버튼은 have solved it. 키보드를 We 없앨 solved 수 it in 있는 게 computers 없을까? 20 years ago. We solved it with a bitmap screen that could display anything we want, put any user interface up. 자, 그래서 여기 Well, 보시면은 what we're going to do is get 버튼을 rid of all these 없애버리자. buttons and just make a giant screen.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Now,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we don't want to carry around 그럴 수 a 있는데 mouse, right? So 2007년대는 what are we going to do? 굉장히 A 혁신적이었습니다. stylus, right?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스타일스 펜 있잖아요. 근데 이 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Who wants a stylus? You have to get them and put them away and you lose 지금 them.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는 Nobody 이유는 wants a 뭐냐면 stylus. 하고 싶은 얘기를 한 장 한 장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We're going to 있다는 거. use the best pointing device 그게 in the 제일 world. We're going to use 중요해요. a pointing device that we're all born with. We're born with 10 of them. We're going to use our 그래서 fingers. 아이폰에서는 Touches with our fingers. 터치스크린과 And we have invented 손가락으로 할 수 a 있는 new 걸로 technology 하겠다. called multi-touch, which is phenomenal. It's far more accurate than 지금 any 요게 touch display 핵심이죠. that's ever been shipped. It ignores unintended touches. It's super. And boy, have we patented. 자, 이게 뭐냐면 이 아이폰의 제일 큰 특징들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Revolutionary user interface is set to the market. And each of these revolution, the Mac user interface, we're going to on mobile phone, not so powerful. It's at least with a. 그래서 Now,
맥 OS용.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이제 다른 회사들은 Why would we want 맥 to run OS를 못 such a 쓰니까 iOS를 못 sophisticated 쓰니까 어떻게 operating 했냐면 system 윈도우를 on a mobile 집어넣었어요. device? 윈도우를 Well, because it's got 폰에다가. everything 근데 we need. 윈도우를 It's 집어넣으니까 got 얘는 multitasking. It's 이런 got the best 컴퓨터에 network. 최적화되어 있지, 이런 It already 스마트폰, knows how to 어떤 power 램도 manage. We've been doing 약하고 this on CPU도 mobile 약한 이 computers for years. 스마트폰에 It's got 돌아가기에는 awesome security 굉장히 and 버벅댔죠. the right 그러다가 apps. It's got 이제 everything from Poco 어쩔 수 없이 윈도우를 graphics. 빼버리고 이제 It's 뭐가 got 들어오냐면 full 안드로이드가 animation 들어온 거죠. built in. 그래서 It's 여러분 got 중에 audio,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도 voice, 있고 it's famous for iOS를 all of the 쓰는 분들이 stuff we want. And 두 it's built 부를 right 크게 in 나눌 수 있죠. iPhone. And that real desktop class app on K has had a lot of great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수업의 담당자, 책임자인 윤정식 교수님과 저와 같이 했던 교내 상징물 설계에 관련된 연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구글절절하게 한 줄 한 줄 너무 많은 얘기를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작년에 이렇게 발표를 시켜보니까 그냥 쓴 거를 줄줄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책 읽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두 개에 다 정리해서 보여줘야 되어서, 자, 지금 발표를 하겠습니다. 교내 상징물 설계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윤준식 교수님과 같이 했던 발표자 임기섭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목차 첫 번째인 자,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내에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들을 인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면 수업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1공학관, 2공학관, 3공학관, 4공학관 이렇게 있어요. 이 공학관이 만들어진 시기마다 1, 2, 3,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땐 여기 만들어져 있고 2공학관 여기 있고 뭐 3공학관 저기 있고 뭐 4공학관 저 뒤에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1 옆에는 당연히 2 있을 거다, 2 옆에는 3 있을 거라고 하는데 만들어진 순서대로 공학관의 이름을 적기 때문에 사방으로 툭 터져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는 공학관을 잘 못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는 데는 2공학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2, 1,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헷갈려 한다. 그래서 뭔가 사인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공학관 건물들, 학교 안에 건물들이 상징물이 별로 없어요. 지금 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매듭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떤 상징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디자인공학과에서는 어떤 사인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건축과에서는 상징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채택이 되면서 이제 공학관에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내 상징 조형물 및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거였죠. 그래서 기획, 디자인, 설계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대학교에 건물들이 많을 때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싶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학교들은 이렇게 많다 라는 얘기죠. 미국에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서울대는 공학관이 많으니까 그냥 36번, 25-1번, 뭐 중앙대도 그러고 뭐 대부분 다 이래요. 아니면 이렇게 관 이름을 썼는데 처음에 어떤 학교를 가면은 헷갈려요. 어디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학관이 많으면은, 건물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건물 위에다가 그냥 숫자만 쓴다. 숫자가 너무 작거나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이지 않다. 그나마 좀 디자인적인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잘 보이진 않는다. 미국에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영국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일본도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새 그때 당시에 이제 98년도부터는 좀 이제 심플하면서도 크게 쓰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긴 뭐다, 여긴 뭐다 이걸 보여주는 게 사인 디자인의 트렌드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건물 표지판을 인식하기도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다.
디자인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실제 거대역을 큰 게 만드는 게 유행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천안 내려가시면은 신세계백화점에 가실 거예요. 옛날엔 야오리라고 했는데 야오리 앞에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에 가보면은 조형물들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뭐 쇼핑백 엄청 크게 있고 뭐 이렇게 크게 있어요. 사실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커요. 이런 게 한때 유행이다. 팝아트의 대가 뭐 누구누구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요새 트렌드적이다. 그 다음에 세련된 표지가 필요하다. 너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건물을 인지하기 편하면서 랜드마크적인 특성을 가진 교내 상징물이 필요한데 이거는 건물에 표시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일단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식 폰트가 뭐냐면 로버스트 볼드, 로버스트체인데 그 중에서 좀 볼드체, 두꺼운 체를 쓰겠다. 학교에서 지정된 컬러를 쓰겠다. 왜냐면 학교 교내 조형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건물을 표시하기 쉽게끔 1공학과는 1, 2, 3, 4 이렇게 표시할 거고, 자 정보관, 자산정보인데 이건 도서관이에요. 저 라이브러리인데 교학관이 있는데 이 교학관의 이름이 원래 뭐냐면 레처럴 빌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L과 L이 겹치니까 옛날부터 교학관이라고 했고 학교 수강 신청할 때도 K자가 나오면 교학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K가 교학관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K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복지관은 웰페어. 그래서 W, 그 다음에 본관은 A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치하겠다. 그래서 공학관인데 여기가 학교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여기 공학관이 2공학관이에요. 오셔서 오른쪽에서 2공학관 만들어진 순서가 교학관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학교에 그 다음에 1공학관, 2공학관, 3공학관 그 다음에 도서관 만들어지고 학교 본관이 나중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4공학관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걸 헷갈려요. 1공학관 옆에는 왜 3공학관이 있지? 2공학관 어디 있지? 막 이렇게 해보라. 4공학관 있는데 4공학관은 어디 있지? 학교를 막 뺑뺑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놓으면은 좋겠다. 1공학관은 여기다가, 2공학관은 여기다가, 3공학관은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뭔가 학교를 알릴 수 있는, 학교의 공학관이 어디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라는 거였죠. 자, 이건 본관. 그래서 디자인을 제안했어요. 어떻게 하냐? 무지하게 크게 달자. 1공학관은 1, 2공학관은 2, 3공학관은 3, 4공학관은 4, 교학관은 K. 근데 처음에 이걸 먼저 달았을 때 K를 먼저 달았어요. K를 달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선호도 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마음에 좋대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학관의 K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 학교 이름이 뭐예요? 코리아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텍의 K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원래 디자인 컨셉은 뭐였냐면 교학관의 K였습니다. 왜냐면 레처럴 빌딩과 라이브러리가 L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죠. K. 그래서 정보관은 이렇게, 웰페어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드민스터 빌딩에서 여기 본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진짜로 지금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윤현수 교수님하고 저가 같이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찾기 쉬워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식당에는 이제 S자가 붙었어요. 식당은 S자 붙였는데 그러면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우스갯소리. 자, 저 식당은 왜 S를 붙였을까? 보다시피 아까 전에 빌딩 이름에 첫 글자들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럼 식당의 S는 뭘까? 그런데 애들은 그러면 식당이 왜 S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식당의 영어 이름이 S니까 식당에서 S 아니에요? 그런데 식당의 원래 본 건물의 이름은 스튜던트 홀, 학생회관입니다. 학생회관 안에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은 S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처음에 학생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파워포인트 만들면은 너무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뭐다. 여기다가 이제 또 이걸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구구절절하게 쓰는 거죠.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썼어요. 이렇게. 뭐 글자를 막 다 쓸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맑은 고딕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썼다. 볼드체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순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고, 여기 너무 좁다 그러면은 자, 여기 텍스트 간격을 좀 넓혀서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자, 제가 발표를 하겠는데, 자, 1번 뭐고 2번 뭐고 3번 이런 순서를 발표할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뭐뭐뭐다. 근데 봤더니만 여기 이 글자가 되게 핵심적으로 보일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이런 데가 빨간색 하나씩 쳐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핵심 포인트를 주시면은, 그럼 어떻게 돼? 아, 여기 핵심이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깔 때는 png 파일로 넣는 연습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투명해야지만 어디에 올리더라도 문제되는 게 없을 거고, 표 같은 것도 정확하게 잘 보여주면서 간격, 등격 이런 것들을 잘 맞추면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했는데 여기가 좀 안 맞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 보시면은 짠짠짠짠짠짠, 여기 아니구나. 디자인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행 놓기, 그러면 여기 행 간격이 똑같아지죠. 여기는 조금 줄이겠는데, 여기는 좀 줄이겠는데, 여기는 좀 넓혀서 행 간격 갖기,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이때까지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는 항상 영문판 쓰라고 했는데 왜 파워포인트를 한글판 쓰세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는 직관적으로 될 수 있는 이 UI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가 뭔지는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영문판을 쓰나 한글판 쓰나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판 쓰다가 영문판 써도 어디에 뭐가 있겠지라는 걸 알고, 영문판 쓰느냐 한글판 써도 뭐가 있겠지라고 하지만, 이런 포토샵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다 영어로만 돼 있잖아요. 아이콘화 돼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다른 디자인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은 반드시 뭘 써라? 영문판을 써라. 파워포인트는 뭐 한글판을 쓰시든 영문판을 쓰시든 크게 상관되는 건 없다. 그 다음에 폰트는 중요한 거냐면, 폰트가 바뀔 수 딴 데 가서 폰트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폰트를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혹은 파워포인트를 저장을 하실 때 일단 파워포인트로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저장하시고 또 뭘 하는 게 좋으냐면 PDF로 저장하시는 것도 좋아요. PDF는 어디서나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가 없는 프로그램에서 뭐 회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파워포인트가 안 깔려있는 컴퓨터에서 회의를 할 때는 파워포인트와 PDF 두 개를 들고 가셔야지 어디서나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가지 파일로 저장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라던가 이런 걸 할 때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개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디자인적으로 막 화려한 효과나 화려한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대학교나 혹은 저는 이제 사업체 발표나 뭐 어디 발표를 할 때 간단하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스티븐 잡스를 꿈꾸면서 발표를 잘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대면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